봅시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순혈조합이고 내가 한 번도 내용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볼 거야. 그래서 충분히 이것도 좀 잡히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때 대부분 그냥 케이스 위주로 이거는 이렇게 세야 돼, 이렇게 세야 돼, 이렇게 각각 세야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거든. 이제 근데 그것도 맞다.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알겠지? 거기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 고배법칙부터 얘기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합의법칙부터 되게 돼 있어. 원래는 교과서에 있는데 고배법칙부터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셀 때 처음에 적용하는 게 고배법칙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합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 순서대로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고배법칙을 배운다. 고배법칙은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거기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순서쌍일 때라고 돼 있잖아.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순서쌍에다가 줄 그어놓으면 될 것 같아. 경우가 순서쌍으로 나오잖아. 그럼 고배법칙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가 M까지. 오케이? 근데 그 각각에 대해서 라는 말이 돼 있거든. 교과서적으로 그냥 해볼게. 그 각각에 대해 사건 B가 N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그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지. 아니면 동시라는 말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뭐야? M 곱하기 N이라고 쓰자. 이게 고배법칙이야.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는 그냥 뭐가 나와 있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경우가 순서쌍이라는 말만 딱 나와 있단 말이지. 근데 저게 같은 말이란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순서쌍처럼 생각하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건 전체를 봤을 때 그 결과가 순서쌍이야. 그러면은 뭐가 된다? 고배법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 방법이죠. 학교를 가는 방법이 뭐 세 가지가 있대. 근데 학교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학원으로 왔단 말이지. 미대 세계로 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몇 가지가 되냐? 했었을 때 우리가 3 곱하기 2라고 쓰지 않냐? 그치?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을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미지학원으로 가는 방법이 1번, 2번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맞는 경우를 찾잖아? 맞는 경우를 찾으면 A, 1 이런 식으로 적어진다. 알겠어? 순서쌍처럼 적어진다는 뜻이 순서쌍처럼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A1도 되고 A2도 되잖아. 그치? B1도 되고 B2도 되잖아. 그치? C1도 되고 C2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N가지씩이 다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보겠다? 고배법칙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 근데 경우의 수에서 고배 쓰임이 있잖아. 경우의 수에서 곱이라고 해도 곱셈이라고 할까? 경우의 수에서 이제 곱셈의 의미. 곱셈은 경우의 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역할을 하지?
방금 첫 번째처럼 고배 법칙에 관한 고배.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건을 연달아 일어나게 연결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건 있고 두 번째 뭘 하게 되겠지? 곱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혼짝 짓는 느낌 주지 말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주게 하지 말아줘. 뭐야? 너희들 곱은 언제 썼던 것 같아? 같은 게 여러 번 나올 때. 그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곱의 법칙은 아니고 밑에 있는 내용이거든. 뭐냐면 순서야, 순서.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거는 곱의 법칙에서 쓸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순서 비교할 때도 쓸 수 있거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보면 곱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은 집에서 학교 가는 사건하고 학교에서 미지 학원으로 오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 A, B를 연결하는 거야. 연달아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나는 상황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때?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순서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반이 30명이 있어. 30명. 알겠어? 근데 그 중에서 주번을 2명 뽑고 싶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왜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뭐냐면 국어랑 수학적인 언어가 달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뭐였어? 여집합하고 부정의 개념에서 수학하고 국어 다르다는 거 알았잖아. 그지? 야, 크지 않다가 작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새끼 어디 있어? 그지? 그냥 크지 않다고 그냥 대부분 그냥 국어 느낌으로 그냥 뭐 작은가 보네 뭐 이렇게 느끼잖아. 그지? 맞지 않니? 그다음에 신호등. 빨간색 신호등의 부정은 뭐야? 노란색과 녹색 이렇게 화살표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 우리는 수학적으로. 그치? 벌써 다르다고. 근데 우리 반에 30명이 있었어. 근데 주번을 2명을 뽑는데. 근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게 원래 정답은 몇인 거야? 30 곱하기 29. 30 곱하기 29. 이러면 어때? 맞다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은데, 잘 많은데. 우리가 30명이 있어. 30명이 있는데 내가 어때? 일단 한 명 뽑았어. 그리고 이제 29명으로 줄었어. 그중에 3명 뽑았어. 됐잖아. 라고 하는 순간 뭐가 생겼다? 자, 이 곱셈 때문에 뭐가 생겼다? 순서. 순서가 생긴 거야. 알겠어? 주번 뽑을 때는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집단이 여기 있는 숫자 있지? 30하고 29가 같은 집단인지 다른 집단인지 확인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같은 집단인가? 같은 사건인가? 아니지. 얘는 같은 애들이야. 같은 애들끼리 곱셈을 쓰잖아? 그럼 뭐가 생겨? 순서가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A 뽑히고 여기서 B 뽑힌 거나 여기서 B 뽑히고 A 뽑힌 게 따로 세진단 말이야. 근데 얘 둘은 같잖아. 그래서 어때? 30 곱하기 29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나누기 얼마? 2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순서 보면 어떻게 되냐? 같은 집단에서 곱셈을 쓰면 뭐가 생긴다? 이제 순서가 부여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있어. 뭐 얘기할 수 있냐? 그럼 나눗셈은 언제 쓰냐? 나눗셈은 언제 쓰냐? 곱을 이용해서 곱셈을 이용했을 때 뭐가 생기면 중복이 생기면 중복 제거를 나눗셈으로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중복 제거했어요. 목의 법칙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칙연산을 한단 말이지. 사칙연산을 우리가 다 배울 거란 말이지.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곱셈이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곱셈으로 했을 때가 제일 빨라. 경우의 수가 제일 빨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로는 맞다니까. 그지? 30명 중에서 1명을 뽑고 29명 중에서 1명을 뽑았어.
그럼 어때? 말은 맞잖아. 그래서 30 곱하기 29 썼어. 그러면은 수학적 언어와 내 말하고 어때? 달라진 거야. 같은 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제가요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 제가 이렇게 해서 30 쓰고 곱하기 29 했는데 뭐 어디가 틀린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도 제일 깔려. 왜냐면 말은 맞거든. 근데 그 말이 뭐로 넘어갈 때? 수시로 넘어갈 때 거기서 다 오류가 생긴 거야. 알겠냐? 그렇게 해서 뭐가 제거가 안 된 거야. 중복이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틀리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곱셈에서 중복이 생기면 뭐로 제거한다? 나눗셈으로 중복을 제거하게 돼 있어. 이해되셨죠? 이게 뭐다? 고백 법칙이야. 고백 법칙. 알겠지? 그러니까 고백 법칙은 항상 내가 뭘 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된다? 이 사건을 다 골라야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 셔츠하고 뭐 바지가 있어. 근데 셔츠 바지를 다 골라야지 나갈 수 있잖아. 하나 입고 나가면은 안 되죠. 그치? 그래서 뭐냐면 두 사건이 어때? 완결 지어져야 돼. 그 사건들이. 그러면 이거는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순서쌍처럼 나타나.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사건은 다 뭐로 연결한다? 곱셈으로 연결한다. 알겠어? 그럼 너희들 이제부터 실제로 어때? 곱셈을 쓸 때는 어떻게 된다? 사건을 연결하는 거야. 근데 그 연결할 때 곱셈 때문에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순서가 생기기도 해.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면 아니면 같은 사건 안에 있는 경우의 숫자면 뭐가 생긴다? 순서가 생길 수 있어. 5자리 숫자가 있는데 3자리 숫자를 만들어. 곱셈을 하잖아? 고르잖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가잖아? 그랬을 때 뭐 순서도 부여돼 버린 거잖아. 연달아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해됐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경우의 수랑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이야. 알겠지? 두 번째.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우게 돼 있지? 하대 법칙이야. 그치? 뭐 이런 거지. 주사위 하나 또는 동전을 하나 던졌을 때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 또는 그지? 동전의 앞면의 개수, 뭐 앞면, 뒷면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그냥 6 더하기 2라고 쓰면 돼. 왜냐면 내가 동전을 던질지, 뭐 주사위를 던질지 모르는 상태는. 알겠어? 합의 법칙이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똑같이 n 가지야.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 n 가지야. 알겠니? 그랬었을 때 뭐야?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한다? 뭐가 된다? n 플러스 n이 된다가 원래는 이게 덧셈 법칙, 합의 법칙이지. 사건 똑같아. 사건 A가 n 가지, 사건 B가 n 가지야. 그치?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 사실 뭐 물어본 거냐? n, a 합집과 b를 물어본 거야. 그치? 합집과 b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된대. n, a 더하기 n, b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하고는 다르다. 뭐가 빠졌냐? n, a 교 b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합의 법칙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야 너희들이 뭘 분류할 때 야 케이스 분류를 할 거야.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뭐 배반 사건 분류할 거. 근데 이제 앞에 붙고 싶은 말은 가능한, 그지? 가능한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는 거야. 케이스를 나눌 때 최대한 뭐로 하나? 배반 사건으로 분류해요. 배반 사건으로. 그래서 뭐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케이스를 나눴어. 케이스를 나누면 어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배반 사건이야. 알겠어? 자, 이걸 내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 자, 우리 반에 30명 중에서 주번 2명을 뽑을 거란 말이야. 얘를 내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 생각해볼게. 좀 있냐? 아니. 케이스를 나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 주번에 유리미가 포함되는 경우. 유리미가 포함되는 경우. 유리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 아니야? 배반 사건이잖아. 동시에 유림 무슨 복제한 논리야? 그치 뭐 두 명 있을 수 없잖아. 유림이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나눠서 그러면 어때? 사건을 내가 잘 나눴다는 뜻이야. 알겠냐? 그럼 유림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유림이를 먼저 뽑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주번 번호가 몇 가지야? 29C 1이잖아. 29잖아. 됐어? 이러면은 주번 뽑는 방법이잖아. 유림이가 포함됐을 때. 유림이가 포함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다음에 29C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했지? 배반 사건이 되게 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합의 법칙. 됐어? 합의 법칙의 뜻은 야 이거 더하면 n 플러스 n이네. 결과 n 플러스 n가 아니라 야 이런 상황이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상황을 나눌 때 케이스를 분류할 때 최대한 어떻게 분류해? 배반 사건, 가능한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자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합의 법칙이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 케이스를 나눌 때 뭐가 생기지 않게 중복이 안 생기게 나누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다? 이거다. 케이스 분류할 때 가능한 배반 사건으로 분류하시오. 선생님 이제 분류는 이렇게 해봤지? 사건을 분류했어, 두 가지로 분류했어.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분류된 거 그냥 더하면 된다. 왜 겹치는 게 없거든. 됐어? 근데 이제 언제? 자, 뺄셈을 언제 쓰냐? 이것도 마찬가지지. 뭘 이용했어? 합을 이용했어. 합의 법칙을 이용하면 되지. 합을 이용했을 때 뭐가 생기면? 중복이 생기면 중복 제거를 필셈으로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구하라 라고 한다면 2의 배수가 몇 개? 50개. 3의 배수가 33개. 그렇지만 어떻게 돼? 두 개 겹치는 게 생겨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6의 배수인 16개를 빼줘야지 이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 합집합 b 그 공식 자체가 뭐야? 뺄셈이라는 얘기야 사실. 뭘? 중복을 제거해. 뭐 했을 때? 합의 법칙 썼잖아. 그럼 어때? 뺄셈으로 중복을 제거해. 한 번을 빼든 두 번을 빼든 세 번을 빼는 경우도 있잖아. 세 번 언제 빼게 돼 있어? 넣었다 뺐다 하면 이제 세 번 뺄 수도 있고 또 한 번 다시 더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포함 배제 원리라고 내가 했었던 그 세개 합집합 이런 거는 또 다 뺐다가 또 다 넣어보면 난리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뺄셈 덧셈을 이용했었을 때 뺄셈이 뭐냐? 중복 제거를 위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우의 수의 사칙 연산이야. 경우의 수의 사칙 연산. 너희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사칙 연산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적어놨잖아. 맞지? 그럼 거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봐봐. 근데 그 위에 내가 그거 써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말이야. 놀랍게도 이게 대학 교과서도 이렇게 적어져 있어. 싸가지 없이. 너희들이 적당한 순서를 정해서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센다라고 적어져 있거든.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이게 수학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게 벌써 여기서야. 앞에 야 수학의 선생님이 적당이란 말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교과서에 있어. 언제 있냐면 경우의 수에서 있어. 적당한 순서야.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빼먹으면 안 돼. 그럼 너 틀려.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중복되면 틀리지. 이게 뭐야? 너 잘 풀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어.
뭐개 같은 소리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수학적으로 좀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 대수나 기하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 확통하면 질색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왜냐면 수학이 딱 안 떨어져.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점수가 좀 있다 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과애들 이거 잘 푸냐? 아니다. 문과애들 여기 이거 확통을 봐도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알겠지? 쉬워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 D부터는 이제 걔들은 이제 시험 범위에 확통이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 알고 있어? 선택 과목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또 싫어하겠지? 재수를 한다. 그러면 수능대로 바뀌게 돼 있잖아. 바뀌면 어떻게 돼 있냐?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진다. 그래서 재수생이 유리할 거라는 말도 있다. 생각해. 뭐가 유리하냐? 걔들은 기하랑 미적분이 5등급제 그대로거든. 근데 너희들은 3등급제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웬만하면 그냥 기하랑 뭐 이런 것들은 그냥 A 맞게 돼 있거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학교 시험 봐서 5등급이 나와. 그럼 A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너희들은 A인 거고 걔들은 A가 10%야. 근데 대학에서 이과를 가잖아? 이과 가면은 기하 점수랑 미적분 점수를 확인하게 돼 있어. 왜냐면 수능에서 안 보니까. 내신도 포함되게 보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럼 재수생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아. 네. 어쨌든 그렇고 선생님은 이제 사친자산을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 그게 베스트는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면 이게 더 나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나. 첫 번째 선생님 이제 곱의 법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우리가 곱셈으로 모양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곱셈으로 때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1번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해놨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야 이제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분류해. 케이스 분류해갖고 뭐 해야 돼? 이제 더하면 돼. 알겠어? 근데 케이스를 분류하려고 했는데 케이스가 분류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뭘 고르잖아? 순차적으로 뭔가 선택하자면 그 다음에 계속 영향이 있는 거야. 이거 종속사건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사건 하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희들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말이 있고 종속사건이라는 말이 있거든. 어떤 게 독립사건이냐면 나랑 다은이랑 이렇게 여기 요거 맞기를 했어. 앞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을 나오면 내가 때리고 뒷면 나오면 다은이가 날 때리고 했거든. 근데 지금 49판째 했거든. 근데 다은이 손이 여기가 부러지기 직전이야. 나한테 49대를 맞았어. 알겠어? 50번째 동전을 던지거든. 그럼 내가 맞을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이지. 49번을 네가 뜯어 맞았어도 그 다음 판은 다시 리셋되는 거야. 그럼 뭐냐면 다음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거든.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영향이 미쳤다고 봐야 되지. 동전 의심해봐야 되겠지. 내가 널 때리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해놓은 거지.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독립사건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셋이 이제 짜장면집을 갔어. 근데 그 유림이가 나는 짜장라고 했어. 그랬을 때 내가 유림이랑 친해. 그럼 나는 짬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한입 찬스에 서로 나눠 먹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서로 안 친해. 근데 나는 그럼 그냥 에이, 짜장 원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 이런 게 이제 종속사건이거든. 이런 뭐냐 곱셈이 안 된다는 뜻이야. 뭔지 알겠어? 왜냐면 각각의 경우가 딱 똑같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뒤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이렇게 영향 미치잖아? 그러면 이제 돌기 직전까지 가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수용도로 푼다. 수용도가 뭔지 알아?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가지를 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 이게 수용도인데 수용도로 세라.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어때? 그 규칙이 눈에 잘 안 보여. 그럼 어때? 수용도로 세는 게 맞아. 알겠나? 그래갖고 수용도로 센다. 또는 뭐 사전식 배열 같은 정도는 어때? 규칙이 있다고 봐야 돼. 근데 수용도도 결론상 이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곱의 법칙 쓰다가 안 되면 뭐하고 합의 법칙 케이스 분류해서 풀고 케이스 분류하려고 했더니 어때? 케이스가 계속 찢어져. 그럼 어때? 에라 모르겠다 다 센다. 수용도로 센다.
알겠어? 거기에 있다는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정식 배열은 그냥 뭐 순혈적인 요소니까 순혈 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두 번째, 네 번째 뭐로 여사건 고려한다고 돼 있지. 이거는 어떤 문제 풀 때도 여사건을 고려한다. 단원하고 상관없이. 경우의 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내년에 너희들 학통 배우지? 학통이 1학기 아니면 2학기? 3학년 때 아니야 되는? 요새 기아가 2학년이냐? 기아가 2학년이면 어쩔 수 없고. 기아가 2학년이냐? 그럼 이 기압에 확통할 때도 어때? 그거 할 때도 이 순서는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야. 알겠어? 여사건 고려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수열적 사고. 이게 이제 수열이 좀 필요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뭐냐면 애는 동전 8개를 이상하게 배치해봤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래.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있었을 때, 2개 있었을 때, 3개 있었을 때 이렇게 세다 보면 규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1이 얼마, A2가 얼마, 그럼 어때? A8은 결론은 얼마?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수열적 사고까지 가면 이제 문제 난이도는 너무 올라가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세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이 쭉 적어놨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솔직히 선생님이 고1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고3을 위한 교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사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수열적인 사고의 경우의 수에서 다른 거는 이제 그냥 됐다. 다른 거는 됐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자. 밑에 교란순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교란순열. 교란순열이 뭐라고 적어져 있어? 거기에서 저 얘는 너무 답답한데 이거는 그냥 일단은 먼저 적어주고 암기 미안해 시작부터 암기인데 교란순열을 이제 D3 3개 있었던 게 2개이고 D4가 9고 D5가 43인데 교란순열을 내가 정확하게 쉽게 알려줄게. 뭐냐면 우리가 셋이 있잖아. 셋이 있는데 우리가 명찰이 있어. 명찰인데 명찰을 하늘 위에 던졌어. 근데 받았거든? 받았더니 자기 명찰이 다 아니야. 이 경우가 몇 가지야? 가 교란순열이야. 알겠어?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에서는 교란순열을 정말 교묘하게 해. 교란순열인지 처음에 못 느껴. 근데 선생님 설명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많거든? 너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한테 풀어주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뭐 4명이 있었어. 4명 있었는데 내가 뭘 던졌다? 명찰을 던졌어. 명찰을 던졌는데 명찰이 다 다른 사람한테 간 거야.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이런 거거든. 근데 이 2개짜리 너무 3개짜리 너무 세기 쉽잖아. A, B, C 밑에다가 2개밖에 안 되니까 되는 게 2개밖에 없거든. 이렇게 생각되거든. 봐봐. A, B, C 이렇게 3명이 있지. A, B, C 이렇게 3명이 있어. 근데 명찰이 어떻게 되겠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는 뭐 받을 수 있지? B 아니면 C 받을 수 있지. 명찰을 자기 거 못 받으니까. 그럼 이제 뭐 남았냐? B 썼으니까 A, C 남았지. 그럼 어때? A, C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반드시 C, A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 되나? 그 다음에 C를 받았어? 그럼 뭐 A, B 남았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당연히 무조건 A, B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3명이 명찰을 자기 거 안 받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2가지야. 근데 이걸 어떻게 세야 돼? 이렇게 상황을 봐봐. 생각해보면 그 뒤에 A가 B를 골랐잖아? 그럼 원래 B, C 2가지 다 되잖아. 근데 앞에서 자기가 안 받는다고 한 바람에 이거 내가 셀 수밖에 없잖아.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다? 2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교란순열이야. 그럼 이제 4개짜리 한번 세볼게요. 하기 쉽지. A, B, C, D야. 그럼 이제 명찰은 A, B, C, D일 거야. A가 받을 수 있는 명찰은 뭐 있지? 그치?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게 좋거든. 뭐냐면은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경우에서는 구조를 보고 구조의 동질성을 보는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거든. 구조의 동질성. 그 구조가 아예 내가 A를 골랐을 때 뒤에 구조가 1, 2야. B 골라도 1, 2야. 그럼 어때? 곱셈을 쓰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건 이제 수용도잖아. 근데 수용도에서도 구조의 동질성을 좀 볼 수 있거든. 그럼 봐봐. B, C, D에서 어떤 것은 비슷하고 어떤 건 다른 것 같아? 그것만 먼저 찾아. 세 보고 얘기하자. 알겠지? 나쁜 놈들. 괜찮아. 자, B 왔어? B 다음에 B를 골랐거든? 그럼 A, C, D 남았잖아. A, C, D 여기 다 쓸 수 있냐? 빨리 말해줘. 그러면 이제 어때? 가지치기로 들어가. A, C, D 다 가능하지? 이렇게 세는 게 수용도야. 가지 모양이어서 수용도라고 해. 알겠어? 괜찮죠? 그럼 자, 여기 뭐 들어가냐? BA 빠졌잖아. 뭐 남았어? CD 남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드시 DC. 됐냐? 그다음 BC 골랐거든? 그럼 뭐 남았지? AD 남았지? AD 어떻게 들어가야 돼? BA. BD 골라서 BD. AC 남았지? AC 어떻게 들어가야 돼? AC로 들어가야 돼. 됐어? 자, C 한번 해볼게. C 다음에 자 C를 뽑았거든. D에는 뭐뭐 들어갈 수 있어? A. AD지. 그러면은 위아래는 좀 다르잖아 모양이.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또 D 다음에는 뭐 나올 수 있지? B 자리. AC가 올 수 있지? 구조가 이게 밑에 게 두 개가 동질하다는 느낌은 알겠어? 이러면 어때? 셀 때 불안함이 없어지지. 왜냐면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맞아 떨어졌을 때 나의 어때? 정답에 대한 그 확신 이런 게 서진단 말이야. 구조의 동질성이 여기서도 보인단 말이지. 실제로 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 모양이 다 똑같아 보면. 자, C를 뽑았거든? 그러면 이제 뭐 남았냐? BD가 남았지. BD는 어떻게 들어야 돼? 당연히 BB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네, A, C, D를 뽑았잖아. 그럼 여기 어때? A, B야. 어떻게 들어갈 거야? A, B, B, A. 좀 추운데? 나 추운데? 나만 추운 거 알겠지? 온도를 좀. 됐어? 그래 여기 DA 뽑았잖아. 뭐 남았니? DA 뽑았어요. BC 남았잖아. BC.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이 BC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지. C 다음에는 AB, BA. 됐어요?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그래서 D4는 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자, 이거는 그때그때 세면은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암기 하는 거야. 알겠어? 되게 유명한 수열이야. 알겠어? 교란순열의 수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암기해도 알겠지? 근데 구조가 이런 것도 비슷하다는 걸 너희들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 같은 구조면 어떻게 세면 된다? 같다고 봐도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때? 내가 통찰력이 없잖아. 그래서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돼. 이해되셨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히 내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색칠하기야. 색칠하기 잘하지. 색칠하기가 맨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좀 끝내야 돼. 색칠하기. 알겠어? 왜냐면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 선생님이 야 색칠하기를 왜 2단원에서 배운다고? 얘가 보니까 고배 법칙이어서 배운 거야. 근데 너가 봤을 때 고배 법칙의 첫 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고배 법칙은 어느 상황에서 준비를 했었지?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다? 연달아 혹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 색깔을 칠할 때 그 색깔들이 붙어 있어야 될까? 떨어져 있어도 될까? 곱셈을 쓰려면 붙어 있어야 돼. 뭔지 알겠어?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붙어 있는 줄이 있으면 계산하기가 편한데 붙어 있지 않을 때 있거든. 그러니까 좌우는 항상 붙어 있거든. 근데 서로 마주보는 것들이 전부 다 안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색상을 중복해서 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 중복하고 칠해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색칠하기는 곱셈을 쓰는 거야. 결국 곱셈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곱셈 법칙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어때? 값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 다음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때? 벌써 문제 망한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이런 형태의 색칠하기가 많이 나오지. 이거는 뭐냐면 다 접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A고 B고 C고 D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2개의 면에 접해 있고 C나 A는 몇 개의 면에 3개의 면에 접해져 있고 D는 2개의 면에 접해 있어. 근데 어떤 걸로 시작하든 상관은 없다. 알겠어? 원래 상관없는데 경우의 수를 셀 때 뭐가 더 확실히 좋다? 많은 면을 면하고 있는 숫자를 먼저 결정하는 게 좋아.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몇 개의 색깔을 4개의 색깔을 쓴다고 생각해 볼게. 그랬을 때 여기가 4가지지. 그냥 여기가 어때? 3가지지. 이렇게 연달아서 칠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고 2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고 여기도 몇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거야. 이 둘만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어때? 2가지가 돼. 그래서 그냥 어때? 곱셈 법칙이 성립하는 그림이란 말이야. 뭐냐면 이 4개의 면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라고 있잖아. 그럼 그냥 곱셈 법칙 쓰면 돼. 알겠어? 그런데 이게 아니고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 교재도 한번 다시 펴볼까? 교재에 문제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자, 28번 보세요. 경우의 수에서 28번. 여기까지 풀었다고 했지, 너희들. 경우의 수가 수열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되지? 여기가 어디까지 풀었어? 상고생하고. 이거 안 했어? 다른 글자 더 있어. 더 있었어? 맞다. 우리 원래 있었는데 내가 없는 줄 알고 뽑으라고 했거든. 자, 이 문제인데 뭐 이렇게 해도 돼. 상관없어. 같은 문제다. 이렇게 해도 돼. A, B, C, 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다가 여기는 몇 개? 4개의 색깔 칠하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 맞냐? 4개의 색깔 칠해볼게. 그러면 일단 어때? 면에 있는 접해 있는 면의 개수가 똑같지. 다 2개씩이야. 그치? 근데 건너편으로 어때? 접해져 있지 않지. 왜 만나는 데 보니까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순간 어때? 이제 개방하게 되는 거지. 여기가 어때? 그래서 4야. 시작은 맞죠? 여기가 얼마야? 3이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몇이야? 3이야. 근데 여기는 몇이야? 2라고 쓸 수 없다는 거지.
이긴 것 같아 처음에는. 근데 어때? 야 빨리 너 5, 4, 3이야? 3이 가능하다는 거고 3이 가능하다는 거고 방금 얘기했잖아. 구조가 동질해가지고 같은 숫자가 그 다음에 계속 다 올 수 있어야 되거든. 뭔지 알겠나? 근데 여기가 빨리 이렇게 된 거야. 빨간색 골랐어? 노란색 골랐거든. 빨, 도, 초, 파. 네 가지 색깔 칠할 거거든. 빨랬어. 노란색 했어. 빨간색 했어. 세 가지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여기를 빨간색 안 고른 거야. 여기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두 가지네. 그러면은 우리가 4, 3, 3에다가 곱셈목줄 쓸 수 있냐 이 말이야. 쓸 수 없다는 뜻이야. 왜? 구조가 달라졌잖아. 뒤에 3개가 붙을 수도 있고 2개가 붙을 수도 있으면은 곱셈목줄 못 쓴다고 했지. 그 가까이의 경우가 같을 때만 쓴다고 했잖아. 순서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순서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나? 그럼 이때는 못 쓴다. 알겠어? 근데 그런 경우 언제냐? 접해 있는 면이 건너편으로 접해 있는 면이 없을 때 이렇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눠야 되냐? 어떤 경우가 문제였냐? R일 때랑 R, G일 때가 다르잖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무조건 나눠 푸는 거야. 알겠어? 뭐랑 같을 때 A하고 C가 같을 때랑 A하고 C가 다를 때도 나눠 풀어야 되는 거야. 이 경우는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뭐로 풀면 돼? 이제 덧셈 법칙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은 다 곱셈 법칙이야. 왜냐? 색깔 칠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A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B에다 칠할 방법 세 가지. C에다 칠하는 방법은 같은 색깔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 가지. 됐어?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되셨죠? 이게 올바른 풀이야. 그 다음에 A하고 C가 다르다고 생각하자. 그럼 어때? 너희들이 처음 얘기했던 게 그 답이 이제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다른 거 칠해야 되니까 2. 그치? 그 다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칠한 것도 칠할 수 있어.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됐어? 됐어. 괜찮아? 색칠하기는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고 시험지를 어렵게 내면 그냥 돌아버릴 수도 있어. 진짜 어려울 수 있다. 됐지? 근데 29번은 오히려 어때? 면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그냥 곱셈목치로 쭉 연달아 면만 따라가면서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보겠어. 5, 4, 3, 2, 2. 그냥 이러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몇 번이겠다? 28번이 되겠지. 28번이면. 알겠어? 그래서 요거는 항상 생각해보고 선생님이랑 이제 색칠하기를 더 배우긴 할 텐데 재밌는 거 많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재밌는 거 너희들이 난감해하는 거 같이 하긴 할 건데 꼭 기억하시고 이건 근데 기본이야. 이제 좀 이따가 더 심화되는 거 배우긴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래 프린트로 돌아와서 원래 프린트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이 질문 받으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이거 이렇게 생각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건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4개, 여기 3개다. 그치?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어때? 얘도 3개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고배 법칙이잖아. 그럼 연달아 정해져야 되잖아. 그럼 벌써 어때? 연달아 정해지는 게 깨진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어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샜거든? 얘가 이렇게 샜어.
만약에 이걸 순서대로 만약에 지금 C, B, D, A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세야 되겠어? B, D가 같은 색일 때랑 다른 색일 때로 나눠 풀어야 돼. 알겠어? 왜? 뭐가 깨져버렸어 지금? 연달아 일어난 게 깨졌잖아. 그럼 케이스를 분류해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것도 셀때 4, 3, 2, 2 이렇게 세면 이제 착한 애인데 갑자기 선생님 나 4, 3, 3이요. 그럼 애들이 또 갑자기 듣던 애들도 맞다고 느껴. 갑자기 되는데? 그러면 그럼 안 돼. 알겠지? 왜 잘못된 거야? 여기 숫자가 바뀌잖아. 얘 세 개가 다 달랐을 때는 한 개인데 얘 두 개가 같으면은 두 개가 되잖아. 그럼 곱셈목치 못 쓰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 그 상황까지 뒤에까지 안 보니까 뒤에가 갈리면 안 돼. 이해되셨죠? 이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색채가 이거 훨씬 괜찮을 거야. 알고 표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렇게 사각형 형태라든지 원의 형태가 나왔었을 때 서로 맞닿는 면이 다 똑같은 거예요. 서로 어때? 영향 안 미쳐. 이러면 어때? 반드시 같을 수 있잖아.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잖아. 색깔이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잖아.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얘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나눠 풀어야지 문제가 안 생겨. 됐지? 반드시 기억해라. 어디를 생각해도 상관없다. BD가 같을 때는 해도 되고 AC가 같을 때 다를 때는 해도 되고 그 대신 케이스를 나눴을 때 뭐가 돼야 돼? 얘들이 배반 사건이어서 두 개 사건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 전체 집합이 돼야 돼. 알겠지? 그렇게 나눈 거지. 기억하세요. 어렵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 1번부터 봅시다. 그래도 좀 재미를 느끼려고 준비했는데 재미를 못 느끼면 또 망하거든요. 저 새끼가 또 이상한 거 가르쳐줘. 더 머리가 복잡해졌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대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대소 주사위는 어때? 주사위 구분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나중에 확률 배울 때 있잖아. 확률 배울 때는 대소 주사위건 같은 주사위건 다 똑같이 대소 주사위처럼 생각하면 돼. 알겠어? 나중에 이제 확률 배울 때는 같아도 달라요.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 근데 같아도 달라요를 언제 실현하느냐 너희들이 사실 조합할 때도 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게. 근데 일단은 그래서 대소주사위를 던졌는데 얘가 눈의 합이 몇의 배수라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4의 배수는 뭐뭐 있냐?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최고는 어때? 10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어때? 너가 이걸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셀 때는 반드시 어때? 순서상으로 세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뒤집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걸 밑에다 써. 바로 밑에다. 안 헷갈리게. 너희도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안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1,3이잖아. 그럼 2,2가 있지. 3,1은 그냥 선생님 여기 안에다 쓰거든. 이런 내가 안 생기고 있더라고. 그냥 이건 노력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어쨌든 이거는 너희들이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거 이거 1,7 쓰는 새끼들 있어. 주사위는 7까지 없어요. 근데 쓴다. 근데 쓰고 나서 맞는 거야. 합이 8이잖아.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덤비에 미쳤다고 생각하냐면 밑에는 6,6만 썼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하게 그게 틀어질 수 있으니까 잘 봐. 뭐부터 가능하냐? 2,6부터 가능하냐? 맞냐? 3,5, 4,4 핸드폰 올린 거 아니지? 6,2, 5,3 이렇게 됐죠? 12이거는 6,6 근데 총 몇 개나? 그 다음 하나 총 몇 개? 9가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생각하면 안 돼요. 대소가 그 주사위가 다르다는 뜻이지. 대가 2고 소가 2고 이렇게 같이 본다는 뜻은 아니야. 알겠어? 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봐봐. 원래 이렇게 두 가지 별량이 있는 거야. 여기 x고 여기 y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대주사위, 이게 소주사위야. 대주사위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 소주사위가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 그랬을 때 두 놈이 어때?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보이시겠죠? 2,2는 딱 하나 있어.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알겠어? 그 중에서 어때? 합이 몇이냐? 사인 것 중에서 2,2는 하나 있는 거야. 1,3? 3,2 보면 어때? 대각선이 같은 선이에요. 기울기가 뭐인 직선?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합이나 뭐 이런 곱이 또 일정하잖아. 그런 거랑 좀 마무리를 넣어주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됐지? 괜찮아. 해도 되는 식으로. 괜찮아? 2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 2번 볼게. 2번은 뭐냐면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을 풀려고 해. 부정방정식은 뭐야? 근이 엄청 많은 거지. x 플러스 알파 2y 플러스 3z 얘가 얼마야? 얘가 15야. 이걸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돼 있어.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x, y, z가 뭐래? 양의 정수, 자연수래. 그러니까 자연수 순서쌍 찾아는 거거든. 자연수 x, y, z를 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당연히 뭘 결정해주면 된다. Z를 결정해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야. X 결정해도 상관없어. 근데 X를 결정하면, 봐봐. X를 먼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X가 가능한 숫자가 1부터 몇 가지? 1부터 10까지지. 맞아? 그럼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게 돼 있어? 10개가 나오게 돼 있어. 머리가 모자라면 수적이 고생이 돼 있다. 알겠냐? 근데 Z를 기준으로 봤더니 Z에 따라 몇부터? 1, 2, 3, 4까지만 대입하면 된다. 그 케이스가 4개로 줄었네. 잘 풀 거라고. 알겠어? 그렇지만 X로 푼다고 해서 어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진 않는다. 알겠냐? 근데 부정방정식 풀 때 어떤 걸 개수나 차수 큰 거. 개수나 차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다. 만약 Z가 여기서 제곱이었대. 그럼 어때 돼? Z에다 대입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지. 2만 대입해도 벌써 4, 3, 12에서 벌써 끝나버렸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너희 이거 연습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봐봐. 자연수니까 Z에다 몇 대입해야 돼? Z에다 1 대입했다고 생각할게. Z가 1일 때는 x 플러스 2y가 얼마인가요? 15인 거거든. 이렇게. 근데 이거 경우의 수 셀 때 굳이 x는 안 세도 괜찮은 거 같아. x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 y의 개수만 세면 되거든. y에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몇이야? 1부터 몇 가지? 1부터 몇 가지 가능해? 12야. 아이고 10이야. 자 1부터 몇 가지 가능하지? 5, 6 대입하면 x가 0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안 돼. 1부터 5까지 해. 그래서 몇 가지 나와? 5가지 나오게 됐어. 이런 식으로 세면 될 거야. Z가 몇일 때? Z가 2일 때 한번 세보면 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되는데? 9가 되는 거겠죠? 그 y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됐어? Z가 몇일 때? Z가 3일 때는 x 플러스 2y가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y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는 2라고 뭐밖에 안 된다? 2밖에 안 돼.
z가 4일 때 x 플러스 2y가 몇이야? 3이지? y가 몇일 때밖에 안 돼? 1일 때밖에 안 돼. 답은 1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 풀이를 지금 배웠지? 부정방정식의 근해개수는 어떻게 센다? 개수나 차수가 큰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케이스가 분류됐었을 때 뭐가 되니까? 배반 사건이 되니까 경우의 숫자가 어떻게 보였다? 다 더해서 구하겠어 라고 합의 법칙을 쓴 거예요.